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좀 짧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함께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고려 이제 고려의 이제 나라 기틀을 잡는 처음에 그 시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우선 우리가 이제 고려가 생겨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때까지 배웠죠. 신라하고 발해가 이렇게 있다가 신라가 나중에 이제 후삼국으로 갈라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있다가 후고구려의 궁예를 쫓아내고 왕건이 고려를 세워서 고려가 결국은 민족을 통일하게 되죠. 근데 이제 신라가 있을 때만 해도 신라 위에 누가 있었어? 발해가 있었죠. 근데 발해가 있었는데 이제 고려가 민족 통일을 하고 나서는 발해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거란이 발해를 멸망했다는 설이 가장 지배적이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여기 큰 화산 폭발 때문에 나라가 일순간에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고려가 생겼을 당시에 거란과 여진이 있었습니다. 왜요? 거란족, 왜요? 여진족. 왜요? 이 사람들은 원래 여기 살고 있었어요. 왜요? 거기가 그 사람들 집이에요.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국제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되는 시기에 자세히 보면 여기 화질이 별로 좋지 않군요. 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신라하고 누가 연합을 했었죠? 당나라였어, 당나라. 나당 연합이었잖아, 그래서. 근데 당나라도 이제 나라가 휘청휘청 하면서 그 틈을 타서 당을 무너뜨리고 송나라가 이제 중국을 대부분 이제 통일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란족, 왜 아까 고려 위에 여기 거란족, 여진족이 있었잖아요. 거란족은 고구려 때는 고구려의 지배를 받던 민족이에요, 거란족. 그러다가 당나라의 지배도 받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이 거란족이 나중엔 힘이 점점 세져서 누구를 멸망시켰어? 발해를 멸망시키고 여기 요 나라를 세웠어. 나라 이름이 요예요, 요. 그리고 이쪽 여진족도 점점 힘이 세지고 있어요. 일본은 여전히 일본으로 있고요. 고려가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조금만 지나면 이 요나라도 나중에 여진족이 점점 이제 힘이 커지면서 여진족은 나라를 또 세우는데 아이 잘했어요. 멋져. 이제 여진족은 나중에 나라를 세우는데 여진족이 세우는 나라를 이름을 금나라예요. 금나라. 왜요? 그렇게 정했어요. 금이라는 이름이 좋았나 봐. 금나라를 세우고 이 금나라가 나중에 이 요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러니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여진족이 통일하는 거겠죠. 왜 금나라가 왜 이래요? 금나라가 힘이 세져서 나중에 요나라를 공격해요. 왜요? 왜 공격해요? 힘이 세져서 요나라를 공격해서 땅을 넓혔어요. 어쨌든 왜요? 땅을 넓혔어요? 땅을 넓게 가지면 좋거든요. 집이 크면 좋잖아요. 우리 집이 크잖아요. 우리 집도 크죠. 우리 집도 큰데 이 사람들도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었대요. 왜?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큰 집에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나중에는 이제 요나라까지 멸망시키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려는 이 속에서 각 나라들과 이제 관계를 맺는데 여기 보면 파란색은 관계가 좋은 거고 빨간색은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우리 고려의 태조 왕건이 그냥 여기서만 만족한 게 아니고요. 이 위에 북진 정책, 북쪽의 옛날 땅, 고구려가 가졌던 땅, 그 발해가 가졌던 땅을 이제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럼 뭐 어떻게 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싸워야지. 싸워서 이제 되찾아야 되죠. 싸워요? 빼앗긴 게 있었어요.
빼앗긴 걸 다시 찾아오려면 싸울 수밖에 없었어. 자, 그래서 위로는 관계가 좋지 않고 송나라하고 일본과는 관계가 좋은 편인데 송으로부터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일본과는 그렇게 뭐 활발하게 교역이 있었던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 이제 수입 수출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안 했냐? 여기하고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물건을 주고받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다음 금요일 수업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간단하니까 이제 디딤노트에 좀 잘 정리해 오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거. 신라와 이거는 선생님 말로만 설명할 테니까 잘 정리하세요. 신라하고 고려의 차이점은 신라는 어떤 사람들이 관직에 오르고 귀족이 됐죠? 원래 귀족이었던 사람들만 진골, 성골 이런 귀족들만 관직에 오르고 높은 관직에 오르고 그리고 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고려는 어떤 사람들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죠? 호족뿐만 아니라 호족이 아닌 그냥 사람들도 그냥 지방 출신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게 누구의 무슨 제도 때문이야? 앞에 보면 여기 광종의 과거제 시험이에요. 시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을 뽑는 공무원 시험이겠지. 공무원 시험. 그래서 가문이 좋지 않더라도 출세를 할 수 있던 기회가 생겼던 거죠. 이 광종은 고려가 태조 왕건이 생기고부터 네 번째 왕이었어요. 왕건이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아들과 뭐 딸 하여튼 자식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야기했지만 뭐가 문제가 될 거라고요? 다음 때 왕을 결정하는 게 이제 서로 왕이 다툼이 하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됐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해종, 세 번째 정종 전부 다 오래 왕을 할 수가 없었어. 뭐 2년, 4년 이렇게 짧게 왕을 하다가 네 번째 광종에 와서는 광종은 조금 왕권을 좀 쥐고 이 중앙 집권 체제를 좀 갖췄던 왕이에요. 이 왕이 이래선 안 되겠다. 호족을 능력이 있어서요. 호족을 잡아야지만 나라가 잘 굴러가겠구나 해서 과거제도 만들고 조금 나라의 기틀을 오래 다졌어요. 다졌지만 그 다음 왕이 되자 이제 호족들이 광종 죽고 나서는 야 광종 죽었는데 뭐 우리가 이거 할 필요 있어? 이러면서 또 말 안 듣고 막 자기 멋대로 굴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고려도 나중에 좀 안정적인 사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10분도 안 돼요. 이 짧은 영상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요. 보고 나서는 꼭 봤다는 댓글 그리고 노트에 정리하는 거 꼭 스스로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 형아 누나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황아 누나. 동우는 인사 안 해요? 황아 누나 안녕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만 끊을게요.